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인기의 엔진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동력원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기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동 모터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러니 엔진이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는 그 종류와 크기가 천차만별인 만큼 동력원의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모든 무인기는 동력원을 지금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전부 국산화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인기에 어떤 동력원이 국산화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작은 소형 무인기들은 기본적으로 리튬 배터리와 그리고 전동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모든 무인기의 모터는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인기용 모터를 중국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전 세계 무인기의 90% 이상은 전부 중국산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국산 모터를 사용하는 건 전혀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서방권을 중심으로 중국산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틱톡 같은 것도 퇴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쟁 무기인 군용 무인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되는 게 앞으로는 허용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비단 미국 같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나라군의 군용 무인기에는 중국산 모터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중국산 부품의 퇴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무인기를 판매할 때도 중국산 모터를 탑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IGNX1은 무인기용 전동 모터를 개발했고 몇 년 전부터 드론 쇼 코리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군용 무인기에는 이 LIG의 모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4단급 무인기인데요. 현재 우리는 KUS-9이라는 일반 이륙 방식의 4단급 무인기를 운용 중이지만 이 무인기는 산악지형 등에서는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새로운 4단급 무인기로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이 수직이 착륙 무인기들은 기존 4단급 무인기처럼 엔진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소형 모터로 수직 이륙과 수평 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인기의 크기가 이 정도까지 커지면 리튬 배터리로 모터를 돌리게 되면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차기 4단급 무인기에 100km 이상의 속도와 5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는데요. 리튬 배터리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죠. 그래서 이 차기 4단급 무인기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서 탑재된 모터를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리튬 배터리로는 달성하지 못했던 비행시간 5시간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군단급 무인기인데요. 현재 군단급 무인기에는 200마력급의 내연기관 엔진이 달려있고 이건 수입산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지금 군단급 무인기에 탑재하는 내연기관 엔진도 국산화하고 있고 솔직히 이 엔진은 저는 잘 모르지만요. 기본적으로 기존 수입산 엔진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이 가능한 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도 무인기에는 프렛 앤 위트니의 PT6A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친숙한 엔진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계열의 엔진이 우리나라 공군의 기본훈련기인 KT-1 웅비에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기체에 탑재된 엔진은 같은 계열이지만 추력은 다릅니다. 현재 KT-1에 탑재된 엔진은 PT6의 62 엔진으로 950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고 우리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된 엔진은 PT6의 67A 엔진으로 1200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중고도 무인기의 엔진도 국산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국산화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된 엔진은 제트 엔진의 한 종류인 터보프롭 엔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또 다른 제트 엔진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왜 흥미롭다고 하냐면요. 이 엔진은 또 다른 우리나라 국산 제트 엔진의 계열 엔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개발한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엔진은 무인 스텔스기를 위해서 개발된 엔진인데요. 지금 중고도 무인기를 위해서 개발하는 엔진이 바로 이 엔진의 계열 엔진입니다. 중고도 무인기의 국산 엔진은 이 5500파운드급 터보제트 엔진의 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엔진은 하나는 터보제트 엔진이고 하나는 터보프롭 엔진이지만 같은 형제입니다. 결론은 중고도 무인기의 엔진은 국산 5500파운드 제트 엔진이 있었기에 개발할 수 있었던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출력은 1400마력급입니다. 기존 미국산 엔진보다 200마력이 상승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무인 스텔스기를 위한 15,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의 개발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작은 소형 무인기부터 가장 큰 무인 전투기까지 모든 무인기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15,000파운드의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그 엔진의 코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계열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5,500파운드 제트 엔진의 코어를 바탕으로 중고도 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한 것처럼요. 그래서 15,000파운드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그 엔진의 코어를 바탕으로 수송기 엔진도 만들 수 있고 공격 헬기의 엔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15,000파운드 엔진 개발 사업 안에도 이런 계열 엔진까지 합치면 400대 이상의 엔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 국산 중고도 무인기의 엔진을 우리 KT1에도 탑재하자는 겁니다. 갑자기 훈련기용 엔진을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KT1 웅비가 처음 배치된 게 2000년입니다. 한마디로 KT1이 도입되고 벌써 23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KT1을 대체할 후속기 사업이 벌써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카이에서는 KT1의 후속기로 제트 훈련기를 개발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KT1의 엔진과 항전 장비 등을 교체한 새로운 버전의 KT1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새로운 KT1에 우리의 국산 엔진을 탑재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KT1은 기존부터 꾸준히 출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며 실제로도 다른 나라의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출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터보프롭 공격기로 유명한 슈퍼투카노프의 엔진 추력은 1600마력이고 미국의 텍사투도 1100마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버전의 KT1에는 1200마력급 이상의 엔진이 장착될 것으로 이미 예견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1400마력급 국산 터보프롭 엔진이 있는데 이걸 두고 또다시 외국산 엔진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고도 무인기용으로 개발 중인 1400마력급 국산 엔진을 새로운 KT1에 탑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무인기용 엔진에 적용되는 가망인증과 사람이 탑재하는 유인기에 적용되는 가망인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산 터보프롭 엔진을 KT1에 탑재하는 과정에서 국산 엔진의 유인기 적용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그게 나중에는 국산 15,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적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적용될 건 아닌데요. 미래의 무인기를 위해서 액체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수소차는 아시죠? 수소차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인데요. 이 수소연료전지 차량에 탑재된 수소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지 못한데요. 액체 수소 연료전지란 수소를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탑재해서 효율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이 리튬 전지를 무인기에 탑재하는 것에 반해서 4배 정도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액체 수소 연료 전지는 지금 당장 현재 개발 중인 무인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고 미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이 우리나라 무인기들의 동력원의 국산화입니다. 지금은 전부 수입산이지만 앞으로는 전부 국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터키가 자랑하는 바이락타르 무인기는 터키의 잘못된 행동으로 핵심 부품이 서방권 국가에서 공급이 차단되었고 그 중에 핵심인 광학 장비는 현재 우리나라가 공급 중인데요. 엔진은 터키가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의 바이락타르에 비해서 못하다는 평가와 또 기존 서방권 나라에 엔진을 달았을 때보다 더 많은 추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터키의 바이락타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무인기이지만 주요 핵심 부품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모든 무인기의 동력원의 국산화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무인기용 국산 동력 시스템의 국산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